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의 마지막을 기억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지금의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차가운 현실인 고독에서 시작해서요. 가장 따뜻한 약속으로 끝나는 무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못한 채 사라져간 죽음. 바로 고립사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의 모든 이야기가 죽음과 함께 그냥 소멸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립사의 진짜 모습이에요. 3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가구 셋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나 혼자 산다는 의미입니다. 혼자가 편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중 200만 명 이상은요, 우리 사회가 정말 세심하게 돌봐야 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이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사회적 연결망에서 언제든 소외될 수 있는 200만 개의 세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3,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연결도 없이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3,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3,000개의 이름이고 3,000편의 미처 끝나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은 뭘까요? 바로 공영장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면서 시신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걸로 정말 충분할까요? 한 사람의 마지막을 그저 처리하는 것만으로 괜찮은 걸까요? 이 차가운 행정 절차 저 너머에서 일본에서는 아주 기묘하지만 놀랍도록 따뜻한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무덤 친구라는 역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글자, 하카토모라고 읽습니다. 묘지할 때 묘, 친구할 때 우. 말 그대로 무덤 친구라는 뜻인데요. 어떠세요? 왠지 좀 으스스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그 의미는요, 정말 정반대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 이게 바로 하카토모의 진짜 의미인 거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의 끝, 그러니까 죽음을 함께 계획하는 게 지금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 역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처리와 애도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왼쪽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처리입니다. 효율적이고 행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은 애도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끌어안는 행위죠. 우리는 시신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시스템은 시신의 존엄성은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인간의 삶이 갖는 존엄성은 오직 그를 기억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피 한 방울 안 삭힌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애도해주는 이 하카토모 모델이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새로운 선택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상한 건 이거예요. 왜 우리는 가족한테는 꺼내기 힘든 죽음 얘기를 생판 남이었던 사람들과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참 역설적인데요. 바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 혼자 죽는 게 너무 무섭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짐이 될까봐 차마 꺼내지 못하는 두려움 있죠. 이걸 이들은 관계의 첫 단추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된 솔직함이 그 어떤 혈연보다도 강한 유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느슨한 공동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혈연이나 지연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가치와 필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선택해서 만든 새로운 관계망.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모습은 시대와 함께 계속 변해왔잖아요.
아주 거대한 공동체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공동체를 직접 디자인하는 시대로 온 거죠. 어쩌면 하카토모는 이 시대의 가장 진화된 공동체 형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무덤 친구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카토모는 우리에게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걸 함께 마주 볼 때 비로소 가장 진솔한 삶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과연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짜 문제는 단절된 채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카토모의 약속은 바로 그 단절된 세상에 따뜻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아요. 당신의 마지막을 기억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약속 한마디가 고립이라는 차가운 단어를 연결이라는 따뜻한 단어로 바꾸는 마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아닐까요?